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특성에 두 가지 있었죠.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에는 세 가지 있어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예측 가치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 또는 수정은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줌 수업 때문에 제가 피드백을 많이 못 해드리는데, 여기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간혹가다 제가 피드백 해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줌으로는 못 느껴요. 이거 직접 봐야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가다가 공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것도 다 뭐예요? 피드백이에요. 왜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든지 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 길이 괜찮아. 그러면 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고, 그 길이 조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확인시켜서 수정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유도만 하는 거지, 선택은 어차피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하라 그런다고 할 거고,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희 꼬맹이도 말을 안 듣는데, 7살짜리도. 이렇게 해. 그러면은 자기 생각을 그대로 다 얘기해요. 맨날 어제는 또 혼났죠. 아빠는 말을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고. 그 다음에 2번, 우리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 있죠.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채무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면 단기 매매증권하고 매도 가능증권이라고 나와야 맞는 거죠. 왜냐면 여기 보세요. 만기 지우면 이렇게 두 개가 남잖아요. 단기하고 뭐요? 매도. 근데 거기는 뭐만 적어놨죠? 매도만 적어놨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잘 봐두세요. 3번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미실현이 평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적어드렸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래서 미실현 나오면 평가예요. 근데 미실현이 왜 평가냐면, 평가가 금액만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확정됐어요? 확정 안 됐어요? 확정 안 됐죠. 그리고 아까 잠깐 점심 먹으면서 TV 잠깐 봤었는데 저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 난리 났다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제재했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오늘은 또 미국에서 제재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근데 이거는 확률이지, 지금은 평가만 받은 거예요. 미실현된 거예요. 맞죠?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다음에 3번은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정답은 1번입니다. 우발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주석. 뭔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우발. 그래서 우리가 우발 그러면은 즉흥적으로 하는 걸 우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우발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들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획적의 반대가 우발적이에요. 계획적인 건 어떻게 하겠다. 우발적인 거는 즉흥적으로 갑자기 하는 걸 이제 우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회계에서 우발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 우리 소송 걸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소송이라는 건 이길지 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 몰라. 그런 것들을 우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뭘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 주석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석이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면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도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2번에 주석이라고 나와야 돼요. 우발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주석. 그 다음에 3번, 4번 보시면은요. 3번, 4번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충당부채라고 있죠. 네, 우리가 배우는 대표적인 충당부채는 하나밖에 없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얘는 뭐 주려고 쌓아놓는 거죠? 퇴직금 주려고. 그래서 요건 유출 가능성이 높잖아요. 퇴직하면 뭐 줘야 돼요? 퇴직금 줘야 돼요. 이거는 돈 빠져나갈 가능성이 거의 99%죠. 네, 뭐 퇴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라 저는 기부하고 갈게요.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유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 맞고 4번에 보시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퇴직금은 1년 동안 일하면은 몇 달치 월급이 나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 달치 월급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다른 데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줄 때만 쓸 수 있어요? 퇴직금 줄 때.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컨트롤 F로 열심히 찾으세요. 정답은 2번이에요. 왜 2번이냐면 2번에 보시면 요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은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써 있죠. 컨트롤 F로 찾으시면 자본잉여금 나와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종류 같은 거 물어볼 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감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가서 무조건 치세요. 자기 주식 뭐요? 처분이익 나오잖아요. 무슨 잉여금? 자본잉여금.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시험장 가셔서. 왜요? 이거 타자만 칠 수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쉽게 나온 편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무슨 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 몇 년이에요? 1년이죠.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6번. 원가. 정답은 3번이에요. 우리 1번은 외웠죠?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되셨죠? 그래서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도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우리가 항상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이에요. 근데 거기 3번은 최소라고 되어 있죠? 최소가 아니고 뭐예요? 최대요. 그래서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험을 들면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보험을 안 들면 못 받아. 난 보험을 안 들었어. 그러면 기회비용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100만 원을 포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제공품 및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왜냐면요. 짧은 걸로 쓸게요. 우리 외웠죠? 제공품. 네,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제공품은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어디에 나와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와요. 근데 거기는 어디에 반영된다? 손익계산서.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쪽지 시험 봐서 외웠거나 또 하나는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 목표는 그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은요 8번 무슨 배분법이요? 직접 배분법. 그래서 직접 배분법 정도는 맞출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일단 전력이 현재 40만 원이 있어요. 얼마요? 40만 원. 그래서 나눠야 되는데 원래는 60대 500대 500인데 보조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0은 없으니까 500에 500이니까 1000분의 500 해서 20만 원 나와요. 요게 조립. 그다음에 40만 원 곱하기 여기도 1000분의 몇이요? 500. 그래서 20. 여기는 절단.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수선.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 40이 아니고 20이에요. 죄송합니다. 전력이 40이 아니고 얼마예요? 20이죠. 제가 금액을 잘못 봤어요. 큰일 날 뻔했네. 답이 안 나올 뻔했네요. 그 다음에 수선이 40이죠. 맞죠? 그 다음에 수선이 원래 100대, 600대, 200인데 10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800분의 600 해서 30만원 나와요. 조립이. 그 다음에 40만원 곱하기 800분의 몇백이요? 200. 그래서 10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0만원. 근데 지금 물어본 게 아시겠지만 뭐 물어봤죠? 절단 물어봤죠. 뭐 물어봤어요? 절단. 그래서 지금 절단이 50만원 있어요. 얼마 있어요? 50. 거기에다 10만원에 10만원에서 얼마예요? 70만원이에요. 얼마요? 70. 정리하십시오. 어디요? 거기 제조 보면은 조립 500, 절단 500이잖아요. 500, 500 더하면 얼마요? 1000. 그 다음에 그 밑에는 600, 200이니까 얼마요? 800. 그래서 직접 배분법이라고 나오면 보조는 안 나눠주는 게 직접 배분법이에요. 어디는 안 나눠준다고요? 보조는 안 나눠주는 게 직접 배분법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연습하셔야 돼요. 9번 개별원가 계산은 비싼 거, 종합은요 싼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이요?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지 시서, 제조지 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완성품 무슨 양이요? 환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정답은 4번. 공정은 종합이에요. 개별이 아니고. 그 다음에 10번은 요게 기억나셔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제공품 수량. 그래서 기초 제공품 직접이 아니죠.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몇 개예요? 200. 기말이 몇 개예요? 50. 단기 착수 몇 개예요? 600. 완성 몇 개예요? 65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몇 개 되는 거예요? 100개 돼요. 몇 개 돼요? 100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정상 공소는 완성품의 10%래요. 그러면 650에 10%면은 몇 개예요? 65개가 정상. 그러면 지금 공소는 총 100개죠. 100개에서 65개가 정상이면 35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정상.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 시험에 나오면은요, 딱 요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내요. 이 정도는 연습 한두 번 하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정도는 맞춰야 돼요. 어려운 걸 맞추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8번 같은 경우는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워낙 자주 안 나는 문제라.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력이 좀 필요한 문제인데 10번 같은 경우에는 T자만 잘 외우셔도 맞출 확률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요건 어렵지만 뭐 맞출 수 있으면 기쁘기는 하죠. 앞에 보시면 우리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예요. 한 지금 3-4번 적어드리긴 하는데 이건 잘 안 외워집니다. 외워도. 왜냐면 시험에 잘 안 나와서.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있어요. 요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그래서 보시면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한 부만 발행해줘요. 몇 부만 발행해 준다고요? 한 부만.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하나만 줘요. 왜 하나만 주냐면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할 거니까요. 한 군데에서. 그 다음에 2번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로서 한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은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법인은 어디만 된다고요? 본점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번에 써있긴 하죠. 주된 사업장에 번호를 몇 개만 준다고요? 하나만. 왜냐면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다 하니까. 그 다음에 13번 수정. 12번 안 했구나. 영세율과 뭐야? 면세. 우리 영세율을 완전 면세제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완전 면세제도. 근데 왜 완전 면세제도라고 하냐면은 돌려줘요. 그것도 조기환급으로. 조기환급 며칠이요? 15일. 그 다음에 뭐와 관련된 것만 된다고요? 수출. 그래서 정답은 1번. 면세가 아니고 뭐예요? 영세예요. 그 다음에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고소득, 저소득, 저소득,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뭐 발행한다고요? 계산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이요? 간이과세 포기 안 해도 영세율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왜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 포기를 하셔야 돼요.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면세 사업자예요. 3번에 있는 것. 누구라고요? 면세 사업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뭐라고 나오면 틀린 거라고요? 면세 사업자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를 사고 파는 건 면세라고 했었죠. 그런 거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수정세금계산서. 우리가 왜 고친다고요?
잘해서 잘못해서 잘못해서. 그래서 보시면은요.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빨간색으로 쓰거나 음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이건 잘못 발행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 거를 고치면 되겠죠? 근데 고칠 때 일반적으로 빨간색을 쓰거나 마이너스 표시를 합니다. 음의 표시가 마이너스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처음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날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답은 3번인데 환입된 날을 작성 일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게 틀린 거예요. 앞에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14번. 1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며칠 이상 있는 사람? 183일 있는 사람이고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 플러스 국외소득에 대해서 다 내는 거고요. 비거주자는 누가 아닌 사람? 거주자가 아닌 자. 그 다음에 제한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 소득만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적을 갖고 있냐는 상관이 없어요. 며칠 이상 있느냐? 6개월. 183일 이상 있느냐 없느냐지 영주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시민권이 있는 나라에 오래 있으려고 그래요? 딴 나라 가서 오래 있으려고 그래요? 자기네 나라에 오래 있으려고 대부분 다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서 대부분 선진국들이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이상 상주를 해버리면은 뭐를 내셔야 돼요? 그 나라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183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 나라로 뭐 이민을 간다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대부분 짧게 있다 오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안에는 다시 유턴하죠. 근데 그게 무슨 문제도 걸려요? 세금 문제도 걸려요.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외로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 일반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줄 알아요. 시민권이나 영주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며칠 이상 있느냐? 183일. 그래서 6개월 이상 있으면은 이 나라에서 계속 활동을 할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돈을 벌 거니까 뭐를 많이 내시라? 세금을 많이 내시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날짜 가지고 안 걸리게끔만 있어요. 그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보면은 그 1세대 아이돌들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군대 안 가려고 그 군법에서 정해놓은 그 날짜 안에서만 활동했었어요, 실제. 그 다음에 15번.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결손금의 뜻이 뭐예요? 결손금은 잘했다, 이익 났다, 손해 났다? 손해 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해본 돈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결손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얼추 맞아요. 당기순 손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가 다 이익 날 수는 없죠. 그래서 손해보는 회사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결손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결손금이 있고 2월 결손금이 있는데 10년 이내에 뺄 수 있어요. 몇 년 이내요? 10년 이내. 그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는 2번하고 3번 때문에네요, 주로.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제가 요거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이거 외우라 그랬죠. 종합소득. 종합소득의 순서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맞죠? 네. 그럼 지금 무슨 소득에서 2월 결손금이 발생했다고요? 사업. 그러면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맞아요. 사업 다음에 근로, 근로 다음에 연금, 연금 다음에 기타, 기타 다음에 이자, 이자 다음에 뭐요? 배당. 그래서 제가 요거 쪽지 시험 볼 때 강조한 게 있었잖아요. 얘는 꼭 순서대로 뭐 하시라? 외우시라.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2번처럼.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안 돼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사업소득 자기 거에서 먼저 빼고 나머지를 그 다음부터 뺀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결손금은 올해 손해본 거고요. 2월 결손금은 과거에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손금은 언제 손해본 거라고요? 올해. 그러면 올해 손해본 거 먼저 뭐 해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실무 문제.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 문제 설명이 더 길어요. 저는. 근데 왜 그러냐면 분계는 솔직히 실기는요 본인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분계 제가 백날 앞에서 1000개 만개 풀어줘봤자 아무 쓸모 없어요. 분계는. 근데 이론은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해드리면 좀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1100 SJ. 그 다음에 대변에 받은 약소금을 배서양도했죠. 뭐 했어요? 배서양도. 예, 그러면은 우리 배서양도 나오면 뭐라 그랬죠? 받을 얼마요? 600. SJ예요? 영동물산이에요? 영동물산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예금에서 드렸다? 보통예금. 얼마 드렸다? 500. 끝. 이거 시험 문제 낸 이유가 얘 때문에 낸 거예요. 여기에다 영동 쓸 거냐? SJ 쓸 거냐?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4월 30일은 이거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두 가지. 확정, 급여형은 퇴직연금, 무슨 자산? 운용자산.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 그래서 4월 30날 확정급여형이죠. 확정급여형이니까 뭐야? 퇴직연금, 운용자산 300. 무슨 예금? 보통예금. 그래서 문제 푸시면서 잘못 기억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수정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꼭 알고 계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봐야 알잖아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그만두고 싶거나 안 하고 싶은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회사 생활할 때에도 계속 머릿속에서 뭐라 그래요? 그만두고 집에 가서 쉬어. 근데 문제는 그만두고 집에 가서 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일 당장 먹을 밥이 없어. 그게 제일 문제지. 그래서 다들 그 생각 하잖아요. 돈 있으면 쉬고 싶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일해야죠. 그러니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뭐를 사세요? 로또를 사세요. 그 다음에 5월 10일 차변의 외상매입금 4천만원. 어디요? 쌍생.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야? 3,8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제 받았죠. 이제는 맞추셔야 되옵니다. 채무 면제 2 얼마야? 200.
기억 안 나면 여기 가서 치라 그랬잖아요. 몇 번을 얘기해요. 5월 12일 날 키포인트가 면제잖아요. 그럼 뭐라고 쳐요? 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두 개씩은 운이 따라주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25일 이거 어저께 풀었었던 건데요. 이거 맞추시려면은 요게 기억나야 됩니다. 유가증권에는 일단 자본금에는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익에서 뺀다. 그 다음에 손해나면 손해에다가 더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본은 무슨 처리? 상계 처리. 일단 대변에 자본금 4,000원에 몇 주요? 그 4,000주 아니다 어디 갔냐? 발행가액 4,000원이죠? 그 다음에 주식 몇 주요? 발행가액이 아니지. 액면가액 5,000원에 몇 주요? 5만 주. 그래서 얼마 나와요? 2억 5천 나와요. 근데 4,000원에 발행했죠. 그래서 얼마 받았죠? 2억 받았죠. 그러면 결론은 얼마 손해예요? 5천만 원 손해죠? 근데 기존에 이익 났었던 거 얼마 있죠? 2천 있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먼저 빼줘요? 2천.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요? 3천. 끝. 요게 상계 처리예요. 참고로 주식 문제 중에서 요 정도면은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요 정도는 조금만 연습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상급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더라도 그 안에서 난이도가 또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중짜까지만 맞출 수 있어도 시험 보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왜냐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시험 내더라도 사람들이 못 맞출 만한 거 한두 개는 줄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100점을 안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험 내는 사람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을 한 거죠. 5월 25일 너무 쉽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5일도 또 까다로운 거를 넣은 거예요. 자, 단기매매증권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의 3,3의 주식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5천. 그 다음에 차변에 4,700을 받아야 되는데 45,000원을 빼고 받았어요. 그래서 4,695만 5천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얼마 손해요? 304만 5천원. 수수료 비용은 살 때만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수수료 비용 잘 씁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수수료 비용 쓰면 틀린 거예요. 앞에 보세요. 아까도 썼었는데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지금 문제는 요거예요. 처분. 뭐라고요? 처분. 비용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 나면 이익에서는 빼야 되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는 더해야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5천짜리 4,700에 팔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손해가 원래 300이 있었어요. 얼마 있었어요? 300. 근데 손해난 상태에서 또 돈을 썼죠. 거기 보시면 얼마 썼어요? 45,000원을 썼어요. 그러면 300에다가 45,000원을 여기 써 있잖아요. 손실나면 뭐해라? 더해라. 그러면 300에다 45,000원 더하면 얼마 돼요? 304만 5천. 맞죠? 일부러 이렇게 준 거예요. 우리 힘들라고.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문제 2번은 매입 매출 전표. 6월 13일 매출의 과세에 대한하여 대변의 제품 매출 1,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50. 그 다음에 돈 받았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출금 1,650. 그 다음에 7월 25일 회계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책상을 카이마트에서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법인카드인 세무카드로 결제하였다. 구입 시 뭘로 처리하래요? 자산. 그래서 매입의 카과 카이마트 비품 얼마요? 2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죠? 20.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카드로 결제했죠? 미지 급금 220. 무슨 카드? 세무카드. 그리고 이건 꼭 알고 계십시오.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대답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또 볼 수도 있잖아요. 다음이 없는 공부라면 모를까. 1년에 한 번 있는 공부들은 진짜 떨어지면 타격이 크거든요. 왜냐면 1년 있다 또 봐야 돼요. 근데 저희는 2달에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6번 기회 있죠. 그럼 그 안에 해결하시면 돼요. 이쪽 파트에서 꼭 업무를 보실 분들은. 3번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매입거래처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매입거래처는 5라 그랬어요? 8이라 그랬어요? 5라 그랬죠. 이거 잘못 봐갖고 또 8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입에 뭐야? 불공, 영선, 여. 5니까 500번대 접 대비 165만원. 왜냐면 불공일 때는 합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에 30만원은 즉시 보통예금에서 줬대요.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죠. 그러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미지 급금 135만원. 됐습니까? 그 다음에 9월 며칠이요? 22일. 거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무증빙을 뭐라 그래요? 건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건별. 그 다음에 김길동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00. 세금 얼마요? 10. 돈 받았어요. 돈 받았죠. 무슨 예금으로 받았어요? 보통 예금. 얼마 받았어요? 110.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하세요. 건별은 무증빙이에요. 뭐라고요? 무증빙. 그 다음에 우리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처음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표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쉬운 거는 맞자. 어려운 거는 틀리자. 당연한 말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어려운 거는 맞추자. 틀린 거는 당연히 맞추겠지. 근데 당연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9월 28일 보시면은요. 당사는 원재료를 진행상사에서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금 중 1,5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뭘로 하였대요? 외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보시면 매입의 과세 진행 여허. 차변의 원재료 얼마요? 5천. 그 다음에 세금 세금 얼마요? 500. 그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예요? 1,500. 나머지는 뭘로 했죠? 외상 매입금 얼마요? 4,000. 왜 외상 매입금 써도 돼요? 원재료는 뭐 할 거니까? 팔 거니까.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부가세. 여기로 와주세요. 수출, 실적, 명세서. 1기 확정이래요. 몇 기 확정이요? 1기 확정.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1304210044689689X. 그 다음에 선적일자는 2021년 4월 6일. 통화코드는 USD가 미쿡 얘기하는 거예요. US 달러.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앞에 보세요. 우리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기준.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무슨 일 기준이요?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하고 무슨 환율이요? 재정 환율.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앞에 보세요. 여기 첫 번째는 선적일이 4월 6일이고 환가일이 4월 8일이죠. 무슨 일이 빨라요? 선적일이 빠르죠. 그래서 얼마요? 환율은 1150원. 그 다음에 수출액은 몇 달러예요? 5만 달러. 그 다음에 ABC4. 그 다음에 두 번째 13045100114770X. 그 다음에 선적일은 2021년 5월 1일. US 달러니까 미쿡.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선적일이 빨라요? 환가일이 빨라요? 환가일이 빠르죠. 그래서 1130원. 6만 달러. 그 다음에 DEF4.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3064252470441X. 그 다음에 2021년 6월 29일. 그 다음에 CNI가 차이나 중국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율은 선적일이 빨라요? 환가일이 빨라요? 선적일이 빠르죠. 그래서 170 위안. 그 다음에 몇만 위안이요? 70만 위안. 베이징. 1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 하십시오.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선적일이냐 환가일이냐,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엔화도 안 나왔잖아요. 엔화 나왔을 때는 또 공 두 개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는 공 두 개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잠깐 앞에만 봐주세요. 참고로 저기 뭐냐, 부가세 문제는 총 4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었던
예정 신고 누락한 거 무슨 신고 때 넣는 거예요? 확정 신고 때 입력하는 거 요게 있고, 또 하나는 확정 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 신고 때 입력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일명 뭐 수정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예정 신고 넣는 게 있고 확정 신고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0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무슨 자료 있죠? 매출 자료 있어요. 무슨 자료요? 매출 자료.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매출액이요? 과세 매출액. 그래서 매출의 과세예요. 뭐라고요? 매출의 과세. 그래서 매출의 과세는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 1번. 그래서 1번에 8억에 얼마요? 8천.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카드 과세 매출은 매출의 카과예요. 뭐라고요? 카과. 카과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몇 번째요? 세 번째. 5천에 500.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출의 현과예요. 뭐라고요? 매출의 현과. 현과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5천에다가 얼마 더해요? 1,000만 원. 더해서 얼마예요? 6천이에요. 얼마요? 6천. 그래서 6천에 600.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국신용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매출의 영세예요. 뭐라고요? 매출의 영세.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어디 갔냐? 5번. 그래서 5번에 6천. 그 다음에 직수출은 매출의 뭐예요? 수출이에요. 그래서 6번에다 넣는 거예요. 몇 번이요? 6번. 6번에 얼마요? 2천.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 좀 봐주세요. 이제 뭐 할 거냐면은요. 거기 대손세액공제 있어요. 무슨 세액공제요? 거기에서 보시면 부도 발생했죠. 부도 나오면 몇 개월 경과해야 된다 그랬죠? 6개월. 몇 개월 경과해야 된다고요? 6개월. 그래서 거기 처음에 있는 거는 내년에 넘는 거예요. 왜냐면 몇 월 달에 부도 발생했죠? 9월 달. 그러면은 10, 11, 12, 1, 2, 3월 달이 돼요. 6개월 후면. 그래서 요거는 2022년 3월 26일로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우리는 2022년이에요? 2021년이에요? 2021년이죠. 그래서 얘는 입력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 잘 나와요. 부도 발생하면 몇 개월 지나야 된다? 6개월.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월 5일 날 소멸시효 완성된 거 요거는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세금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200. 왜 마이너스 200인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왜 마이너스 200이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거기 보시면 2200이라고 써있죠. 지문에.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세액이에요, 세액. 세액은 세금이잖아요. 그럼 2200 중에 200만 원이 뭐죠? 세금이죠. 그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손세액이라는 거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적게 내는 거예요? 적게 내는 거예요. 왜냐면 대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돈을 못 받았다. 그래서 못 받았는데 세금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왜 빼주냐면은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라 그랬죠? 매입세.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긴 매출세액이에요. 칸이. 무슨 세액이라고요? 매출세액에다 200이라고 쓰면 200만 원만큼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은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 뭐를 쓰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왜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칸이 매출세액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대손세액 공제니까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덜 내야 돼요? 덜 내야 돼요. 덜 내려면은 금액에서 뭐 해주셔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만약에 이 대손이 매입에 있었으면 그냥 200이라고만 쓰면 돼요. 왜냐하면 매입은 뭐 하는 거니까? 빼는 거니까. 근데 대손세액 공제 자체가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매출세액에. 그러면 매출세액이니까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 받았으니까 내겠다, 돌려받겠다, 돌려받겠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매입 자료. 무슨 자료요? 매입 자료.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의 과세 일반 매입액, 요건 매입과세의 일반이에요. 뭐라고요? 매입과세의 일반.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고정자산 매입액, 요거는 매입과세의 고정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6천하고 3천 있죠? 위에 거는 매입과세의 고정이에요. 요 6천은. 근데 매입 불공의 고정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몇 cc예요? 1800cc잖아요. 그러면 얘는 과세예요, 불공이에요? 불공이에요.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입력하러 갈게요. 일단 매입 과세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10번에다가 1번은 몇 번에다 넣는 거세요? 10번. 10번에 얼마죠? 6억 1000에 6100. 첫 번째 거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들어갑니다. 두 번째 거는 여기 고정에다 넣는 거예요. 11번에다가 몇 번이요? 11번. 6천에 3천에서 얼마예요? 9천이에요. 그래서 9천에 900. 그 다음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불공은 몇 번 입력한다? 2번 입력한다. 그래서 여기에다 한 번 더 입력하셔야 돼요. 16번. 16번을 찍으면 요 오른쪽 위쪽에 공제받지 못하리라고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거기에 얼마요? 예. 3천에 300. 이렇게 두 번 넣는 거예요, 불공은.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자주 나올 건데 꼭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불공은 몇 번 넣자? 두 번 넣자.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예정신고 시 미완급 됐대요. 뭐 됐대요? 미완급.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금 계산서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미완급은 여기 있어요. 21번에 21번 21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300.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 다음 거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금 계산서인데 예정신고 때 뭐 했죠? 누락했죠.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38번. 몇 번에다 넣는 거세요? 38번. 얼마에 얼마요? 네, 3천에 얼마요? 300. 잠시만요. 1000에 100. 1000에 100. 3000 아니에요. 예정신고 누락. 네. 그래서 1000에 얼마요? 100만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어요.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지연전송. 무슨 전송이요? 지연전송. 우리 늦게 전송하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전송하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지연전송했으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러면 여기 누르세요. 26번. 말 안 들었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산세로 가는 거예요. 어디요? 가산세. 가산세는 언제만 내는 거냐면 국가가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했을 경우에. 네. 그래서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넣으셔야 돼요. 여기 지연전송 있어요? 없어요? 있죠. 65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65번에다가 얼마를 치세요? 500. 끝. 부분 점수는 있죠. 이거 부분 점수 안 주면 큰일 나요. 다 떨어져요. 네. 이거 부분 점수 안 주면 다 떨어져요. 제 장담하는데 이거 부분 점수 안 주면 합격률이 20%못 넘어요. 네. 왜냐면 여기 배점도 큰데 하나 틀렸다고 7점짜리 막 빵점 주고 10점짜리 빵점 주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산세 언제 주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 어렵다고. 그래서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떨 때 어떤 칸에다 넣는지 여기 앞에 보면은 설명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잘했을 때 가산세 내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내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래서 지연전송하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하라 그랬죠. 근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뭐 내시면 되는 거예요? 가산세. 그 다음에 결산.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결산 연습을 조금 할 겁니다. 이거 아마 저기 언제까지냐? 월요일까지는 해야 될 거예요. 거기 양이 좀 돼서. 그래서 결산. 보시면 영업사원 출장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가입 당시에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 후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처리하였다? 비용 처리. 결산 안 되시면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뭘로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감소시키세요. 뭐 시키세요? 감소.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거 쓰는 거예요. 언제 거요? 올해 거. 수익비용이라고 나오면 내년 거 쓰는 거예요. 언제 거요? 내년 거. 그 다음에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비용 처리했대요. 1번에 무슨 처리했대요? 비용 처리.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죠? 네, 대변이죠. 어느 변이요? 대변.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수업 들어올 때마다 외우세요. 증가 감소종 다시. 증가 감소만 물어보면 그냥 거꾸로 얘기하는 건 기본에 아예 대답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좀 회계 못 해요. 가장 기본이 증가 감소예요. 그게 안 되면 어디 가서 대화도 못 해요. 격리 쪽에서. 그래서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보험, 료. 무슨 료요? 보험료. 이따가도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내년 것까지 줬죠. 거기 써 있잖아요. 2022년 몇 월 며칠? 6월 30일. 먼저 줬다. 성급. 비용. 그리고 이것도 외워두시면 편해요.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당좌 자산, 유동, 부채.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이어진다 그래서 이연, 밑에 거는 예상 또는 발생.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이거는 반반이죠. 맞죠? 7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죠? 1000만 원의 반이면 얼마예요? 500이에요. 얼마라고요? 500. 헷갈리시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외워서. 왜냐면 2주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우리 결산만 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좀 더 쉬운 길로 가는 것도 일단은 방법이라면 방법이에요. 일단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보러 가겠습니다. 9월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연 3%의 이자율로 1년간 차입하였다. 이자는 1년 후에 줄 거래요. 그러면 2억 곱하기 몇 프로요? 3%. 네, 거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연이자. 연이자의 뜻 몇 년? 예. 1년은 1년이잖아요. 연이자의 뜻이. 그래서 몇 달이요? 12달. 그 다음에 몇 월 달에 빌리셨대요? 9월에 빌리셨대요. 그러면 9, 10, 11, 12. 몇 개월이요? 4개월. 그래서 2억 곱하기 3% 나누기 12 곱하기 4 하면 200 나와요. 얼마 나와요? 200. 우리 돈 빌리면 뭐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되죠. 주는 이자, 이자 비용. 받는 이자는요? 이자 수익.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지금 준대요? 1년 후에 준대요? 1년 후에 준대요. 그러면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예요? 200. 끝. 그리고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다음 주까지 안 하시면은 타격 커집니다. 뭐냐면 결산은 꼭 이 연습을 한두 번씩은 하셔야 돼요. 답 보고 지문 보고 왜 이자 비용을 쓰나 왜 미지급 비용을 쓰나 왜 200만 원인가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앞에 써드린 이거 백날 봐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써봤자. 썼으면 집에 가서 꼭 뭐를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제가 뭐 계속 다른 얘기하면은 제가 나쁜 놈인데 전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복습해라. 그 다음에 암기한 거 다시 뭐 해라? 외워라. 분계 연습해라. 어차피 그게 기본 베이스니까. 그 다음에 3번. 3번은 자동이에요. 4번도 자동이에요. 5번도 자동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일반 존표 몇 월 며칠이야? 12월 31일에다 넣으면 되는데 어차피 뭐 붕괴가 안 될 뿐이지 우리가 입력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력은 대부분 돼요, 안 돼요? 되죠. 입력은 타자만 칠 줄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200, 대변의 미지급 비용 200. 그리고 나는 입력하는 속도가 안 나와.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답 적은 거 보고 계속 넣어요. 근데 넣는데 그냥 열심히만 하시면 안 되고 엔터 몇 번 치면 어디 가느냐 이걸 숙지하면서 넣으세요. 그러면 금방금방 늘어요. 그 다음에 자동화로 가겠습니다. 여기로 와주세요. 요건 같이 할게요. 결산 자료 입력.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지문. 원재료 보시면 현재 150 있어요. 얼마 있어요? 150.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매입한 원재료 194만원은 운송 중이래요. 무슨 중이래요? 운송 중. 그러면 뭐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죠. 무슨지 인도 조건이요? 선적지 인도 조건. 그러면 내 거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왜냐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은 선적하면 내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운송 중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운송 중의 뜻은 선적했다, 안 했다? 선적했다예요. 선적의 뜻이 뭐예요? 선적. 선적이 물건 싣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물건 싣는 거. 그러면 운송 중이란 얘기는 물건을 실었다, 안 실었다? 실었다. 그러면 요거는 누구 거다? 매입자 거다. 그래서 194만원. 네,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했을 때. 근데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만약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은 더 하시면 안 돼요. 무슨지 인도 조건이라 더하는 거예요? 선적지. 선적지는 선적하면은 매입자 거.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 해야 매입자 거예요? 도착해야. 그래서 344만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아니구나. 이제 원재료 끝났죠? 그 다음에 누구요? 제공품. 제공품은 그냥 600 얼마예요? 30이에요. 신경 쓸 거 없죠? 그 다음에 제품 650 있었고요. 수탁업자들이 보유 중이래요. 우리 위탁 상품은 수탁자가 뭐 해야 매출이 되는 거죠? 팔아야. 근데 팔았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죠. 그러면 판 거예요? 못 판 거예요? 못 판 거예요. 못 봤으니까 남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남은 거예요? 485만원. 그래서 1135만원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적으세요.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말 원재료 가서 344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가서 630. 그 다음에 기말 제품 가서 1135만원. 근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만약에 얘를 틀렸든 요거를 틀렸든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빵점이에요.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3점이니까 요거 틀렸으면 마이너스 1점. 요거 틀렸으면 마이너스 2점. 이딴 건 없어요. 시험이 통으로 가요 항상. 그래서 요런 건 틀리면 그냥 빵점 됩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선적지 인도 조건의 뜻은 선적하면 누구 거라고요? 매입자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를 잘 봐야 돼요. 매입자냐 매출자냐. 그래서 매입자 거예요. 그때는.
그 다음에 위탁 상품은 위탁 판매 용도는 수탁자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팔아야 돼요. 근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여기 위에 무슨 삼각이 있어요? 대손 삼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몇 프로요? 1%. 누구만 하래요? 외상 매출금만. 누구만이요? 외상 매출금. 필요 없는 건 지우면 돼요. 그래서 누구만 남아 있어야 돼요? 외상 매출금. 그 다음 무슨 반영? 결산 반영.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계적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볼 때 이 두 개잖아요. 외상 매출금하고 뭐예요? 바드러움이 연습할 때 많이 나왔죠. 예. 근데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외상 매출금 바드러움은 아니에요. 가끔씩 외상 매출금 단기 대여금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똑같은 문제는 잘 안 내요. 비슷한 문제를 내는 것 뿐이지. 그래서 완벽하게 외워서 푸시는 건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이론에 쪽지 시험 본 거 빼놓고는 외우는 것도 있겠지만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주관식인지라. 객관식이야 어느 정도 패턴이 있지만 주관식은 패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무형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쪽에 월할 균등삼각. 월할이라고 나오면 12분의 몇 하란 뜻이에요. 월할이. 뭐 하란 뜻이라고요? 12분의 몇. 그거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세요. 우리 무형자산은 정액법 쓴다 그랬어요. 무슨 법이요? 어떻게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 연수. 취득원가가 얼마냐면은 3천이에요. 얼마요? 3천. 잔존가치 없죠? 내용 연수 몇 년이요? 5년. 그 다음에 올해 샀죠? 몇 월 달에 샀죠? 5월 달에 샀어요. 몇 월이요? 5월. 그래서 거기 월할 삼각이라고 나오면 항상 12분의 몇 해주라는 그게 힌트예요. 그러면 5, 6, 7, 8, 9, 10, 11, 12. 몇 개월? 8개월.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5, 6, 7, 8, 9, 10, 11, 12. 시험장 가시면 놀라운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거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 1년은 12달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이렇게 됩니다. 5, 6, 7, 8, 9, 10에서 멈춰요. 진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이상하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객관식이었는데 계산 문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뺐죠. 한 3번인가 4번 구했는데 그래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빼놓고 나중에 다시 와서 봤더니 12분의 몇을 해야 되는데 10분의 몇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 실수 할 수도 있어요. 시험장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이름을 남의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시험 때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3천만 원 나누기 5 나누기 12 곱하기 8 하면 400 나와요. 얼마 나와요? 400. 그래서 얘는 입력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뭐야? F. 무슨 건? 영어권. 그 다음에 아까 얼마 나왔죠? 400. 그 다음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633페이지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원천징수에서 급여 자료 입력.
그리고 앞에 보세요. 급여 자료 입력 나오면 꼭 4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식대. 그러니까 요거는 비과세 자료예요. 뭐요? 비과세. 그래서 첫 번째로 식대. 식대는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자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명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받는 게 없어야 돼요. 따로 받는 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시내만 해당되는 거예요. 시내 발이. 그래서 시외 운전비는 시외 운전은 별도로 받아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자가운전 보조금이 시내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외는 따로 받아도 돼요. 근데 시내 관련돼서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별도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연장 근로수당 관련된 거 나오면 얘는 무조건 비과세예요. 시험 보실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아수당. 그래서 육아수당은 요겁니다. 몇 세 이하 자녀? 6세 이하. 네. 예, 야간 근로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장이 늦게까지 일하는 거, 더 길게 일하는 거,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일단 여기로 들어오세요. 수당공제. 그래서 급여 자료의 핵심은 수당공제예요. 뭐라고요? 수당공제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기본급 여, 다음에 상여는 없죠. 없으면 뭐라고요? 부. 직책수당 있죠? 여. 월차수당 없죠? 없으니까 부. 그 다음에 식대는 거기 밑에 써 있어요. 비과세 요건을 뭐 한다? 충족한다. 그러면 식대는 여.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자가운전 보조금.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실제 발생된 시내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요? 여.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인데 거기 지금 연장수당으로 써있죠? 그러면 여기는 연장수당으로 고치세요. 시험 보실 때에는. 명칭은 맞추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여. 그리고 문제가 하나 있죠. 거기 보시면 기업연구소인데 다행히도 시험 때에는 비과세 요건이라고 적어줬죠. 여기 잠깐만 보세요.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모를 때 지문에도 안 나와 있고 모를 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비과세로 하세요. 뭘로 하세요? 비과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라고 일단 쳐요. 일단 치세요. 못하신 분들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조건 F2 누르세요. F2 누르시고 지금 이게 연구 보조비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뭐라고 쳐봐요? 연구. 쳤더니 여기 기업연구소 연구 보조비라고 떠요, 안 떠요? 뜨죠. 뜨면은 비과세. 근데 쳤는데 없어. 그러면 여기 앞에 가서 과세로 돌리면 돼요. 요건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를 때는 무조건 일단 비과세로 넣으세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기에서 F2. 그 다음에 연구면 연구 쳤더니 있네. 그러면 비과세로 가는 거고요. 없으면 뭘로 가라고요? 여기를 과세로 돌리세요. 뭘로요? 과세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빠져 나오시고요.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죠? 거기 보시면 9월이에요. 그 다음에 지급 열월일은 9월 며칠이요? 10월 10일. 거기 써있죠? 10월 10일이라고 지급일에. 그 다음에 김현철님 금액을 넣어요. 250, 30, 15, 30, 20, 30. 그 다음에 국민연금 치고 건강보험 치고 장기요양 치고 고용보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죠. 네, 입력 마무리 하세요. 거기 지급일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됐습니까? 네. 요거 왜 10월 10일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리고 시험 보실 분들은 꼭 복습하세요. 복습밖에 정답 없어요. 저하고 같이 푸는 건 이런 문제 나올 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라고 저는 안내만 해드리는 거지 습득은 본인이 하는 거세요. 우리가 뭐 기간이 한 2, 3년 되는 것도 아니고 2, 3년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머릿속에다가 넣어드릴 수 있는데 우리 두세 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하라고.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월급은 9월 달 거예요. 몇 월 달 거예요? 9월 달. 근데 돈은 몇 월 달에 줬죠? 10월 10날 줬죠. 그래서 지급 기간은 몇 월로 하셔야 돼요? 10월로 하셔야 돼요. 아이고. 10월로 하셔야 돼요. 몇 월이요? 10월. 왜 이렇게 넣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네, 월급은 9월 달인데 돈은 몇 월 달에 줬다? 10월 달에 줬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전월 미완급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전월 미완급. 거기 보시면 전월 미완급 얼마예요? 18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18만 원. 끝. 됐으니까.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보시면 2021년 6월 1일 입사한 최민국의 정근무지래요. 일단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오셔서 몇 번이요? 102번. 최민국 나오죠.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시간 드릴 때 이것저것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소득명세 가셔서 종전 있죠? 여기에다가 주, 안전, 양회 114860612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5월 31일 그 다음에 1800에 상여 200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여기 건강보험 있죠? 건강보험 78만 5천원, 장기요양 49,600원, 고용보험 13만 4천원, 국민연금 96만원. 앞에 보세요. 입력할 시간 따로 안 드릴 거예요. 이거는 연습 많이 했잖아요. 급여 자료에 연습을 안 했으니까 시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야 있는 거 그대로 치면 되잖아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소득세에다 얼마 넣어야 돼요? 소득세 얼마? 거기 금액 3개 있잖아요. 245, 1145, 899. 얼마야? 245예요. 얼마야? 245. 그래서 245, 876, 24587. 왜 이렇게 쓰는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시면은 이거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14만 5,326원 보이세요? 네, 거기는 내가 회사에서 냈었던 돈이에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114만 5,326원을 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에서 봤더니 24만 5,876원만 내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24만 원만 내면 됐는데 110만 원을 낸 겁니다. 그러면 많이 냈어요? 적게 냈어요? 많이 냈죠. 많이 냈으니까 뭐 한 거예요? 돌려받은 거예요. 얼마를 돌려받은 거냐면 89만 9,450원을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재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건 요것만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245 얼마요? 876만. 그 다음에 거기 보험료 보시면 자동차 보험료하고 저축성 보험료 있죠. 저축성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보험료는 얼마만 돼요? 75만원만 돼요. 얼마만 돼요? 75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의료비 보시면은요, 치료 목적 허리 디스크 수술비 돼요. 그 다음에 치료 요양 목적이 아닌 한약 구입비는 안 돼요. 시력보정용은 얼마까지만 된다 그랬죠? 50만원. 그래서 의료비에 본인 가셔서 360에 50해서 얼마예요? 410.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대학원 본인 거 돼요. 영어학원비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학원비 누구만 된다고요? 미취학 아동만. 그래서 교육비 얼마요? 1,000. 그 다음에 기부금, 종교단체 되고요. 종교단체 외 얼마예요? 10만원. 그래서 종교단체에다가 30 넣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에다가 얼마예요? 10만원. 이거보다 쉬울 수는 없어요. 기부금 아예 다 나눠놨잖아요. 그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신용카드예요. 이거 외우세요. 이중공제. 이중공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랑 저거 의료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랑 교복구입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랑 미취학 아동 학원비. 이렇게 3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 있죠. 3,400에서 800은 빼셔야 돼요. 왜냐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거잖아요. 그건 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허리디스크는 괜찮아요. 왜냐면 허리디스크는 의료비잖아요. 네. 그래서 2,600.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중에서 대중교통이 30이고요. 공연관람이 얼마예요? 12만원이에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은 208만원이 돼요. 얼마가 돼요? 208만원.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신용카드 가셔서 아까 신용카드가 2,600. 그 다음에 저기 대중교통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30. 그 다음에 공연관람 얼마요? 12.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라고요? 현금 영수증 얼마요? 208만원.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 월세 자료는 여기에다 넣으면 되죠. 월세는 어저께도 넣었었죠. 그래서 여기 위에 월세 가셔서 인부자 631124165549 유형은 어디죠? 다가구.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은 52, 임대차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121. 202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연간 월세는 얼마예요? 840. 끝.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에 하나씩 늘리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소득명세가 헷갈렸어. 그러면 오늘 이제 소득명세 어떻게 놓는지 알았어. 그러면 하나 끝. 예, 이렇게만 해도 아직 2주 남았잖아요. 2주면 10개를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서 시험에 맞춰서 딱 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게는 못 쉬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5시 12분에 결산 연습 좀 할게요. 무슨 연습이요? 결산 연습. 6분만 쉬었다가 다음 거 보겠습니다.